사랑합니다. 최고의 생명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레이트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체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까지 개체의 특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우리는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개체들의 모임인 개체군, 그리고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인 군집, 이 여러 군집과 비생물적 환경 요소를 포함하는 생태계까지 우리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은 말 그대로 무리 군자를 써서 개체들의 모임인데요. 이 모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한 지역에서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개체군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군이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 분의 개체군 내 개체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 밀도를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예를 들어 현화고등학교면 현화고등학교의 면적이고요. 현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도 개체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한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체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체군의 밀도는 출생과 이입에 의해 증가하고 사망과 이출에 의해 감소합니다. 출생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이입이라고 하면은 이사를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일한 종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이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겠죠. 두 번째 개체군의 특성은요,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변화한다는 특징인데요.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생장이라고 하면은 점점 자란다 라는 의미가 있죠. 점선으로 된 이론적 생장 곡선을 먼저 보면요, 이 개체군이 생장하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원에 제한이 없는 그런 이론적인 환경에서 개체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생장 곡선, 마치 알파벳 J자형 곡선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는 빨간색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자원의 제한이 있는 실제 환경에서 나타나며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이 커져서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S자형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환경 저항 때문인데요. 환경 저항이라고 하면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먹이 부족, 생활 공간이 부족, 그리고 노폐물 증가, 천적 질병 증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식지에서 증가할 수 있는 개체수는 한계를 지니게 되는데요. 그 한계를 바로 환경 수용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T1이라는 시간과 T2라는 시간, 두 시점을 비교해보면 T1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생장률을 나타내죠. T1과 T2의 생장률을 비교해보면 T1이 생장률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1과 T2의 환경 저항을 비교해보면 T2에서 환경 저항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저항은요, 개체군의 밀도가 클수록 이 환경 저항이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T1이 T2에 비해서 생장률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출생이 많고 사망이 적다. 세 번째 특성인 개체군의 생존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개체군의 생존 곡선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 이 수명을 나타낸 것인데요. 개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망을 하는 거죠. 수명에 따른 생존 개체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1형과 2형과 3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상대 연령이 100살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생존 개체수가 1000마리로 시작합니다. 동시에 태어난 1000마리의 개체가 있다면 첫 번째 1형은요, 초반에 사망률이 낮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상대 연령이 100 가까이 와서 급격하게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1형의 생존 곡선을 가진 개체들의 특징을 보니까 출생 개체수가 적습니다. 자식이 굉장히 적은 수가 태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 대형 포유류,
자,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개체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아서 초기 사망률이 낮습니다. 자, 이와 반대인 사명을 보면은요. 자, 초반에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개체의 특징을 보니까 출생 개체 수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자손을 낳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아 초기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 대표적인 개체들은 어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굉장히 많은 알을 낳고 알을 굉장히 많이 낳는 곤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알을 낳고 보호를 별로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개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서 사명의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E형은요, 시간에 따른 사망률이 비교적 일정해요. 예를 들어 뭐 다람쥐, 히드라와 같은 생물들이 바로 E형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개체군 안에서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체군은 한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는 같은 종의 개체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잖아요. 한정된 자원 안에서 모여 있다 보니까 경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5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로 텃세인데요. 일정 생활 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상호작용이죠. 이 텃세의 아주 중요한 용어가 바로 세력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내 공간이야, 침입하지 마. 이렇게 자기의 세력권 안에서 텃세를 부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물고기인 은어가 나와 있고요. 까치도 이렇게 텃세를 부립니다. 자, 두 번째, 순위제인데요. 개체들 사이에서 힘의 강약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자, 100명이면은 1위부터 100위까지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순위제인데요. 이런 개체는 닭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닭장에 여러 닭을 모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서로 모이를 먹겠다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열이 정해지면은요, 한 곳에 모이를 주게 되면 순서대로 와서 모이를 먹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리더제. 무리의 소수가 리더가 되어 개체군을 이끄는 상호작용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늑대가 있고요. 자, 리더를 제외하고는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자, 이것이 순위제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네 번째 사회생활인데요. 개체들이 생식 방어, 먹이 획득 등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 협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꿀벌과 개미가 있죠. 일하는 개미, 그 다음에 전투하는 개미, 여왕 개미 이런 것들 다 역할이 정해져 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가족 생활인데요.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상호작용인데 예를 들어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사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는데 암사자와 숫사자가 이렇게 함께 가족을 이뤄서 새끼를 돌보게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 개체군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개체군이 모인 군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